강재인이 강세리에게 계단에서 밀려 넘어진 후 기억을 되찾는다. 강재인의 조용한 복수. 강재인은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은 맑고 따뜻했지만 기억은 과거의 행복한 날들에서 멈춰 있었다. 가족이 웃으며 함께했던 순간들, 아버지 강규철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남편이었던 황기찬과의 달콤했던 시간들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황기찬의 배신, 그의 더러운 음모,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은 모두 잊혀진 듯 했다. 제인은 그저 순진한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를 전혀 모르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황기찬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제인의 기억 상실은 그의 범죄를 덮을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가 다시 기억을 되찾는다면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 그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날 터였다. 그는 제인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아내 강세리와 그녀와의 아들 황지호가 있었다. 제인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황기찬의 집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했다. 그녀는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가족을 위해 세심하게 집안을 돌보았다. 심지어 황기찬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며 그를 저보라 부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은 강세리의 눈에 독이 되었다. 강세리는 제인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다. 황기찬이 제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 제인이 지호를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은 그녀의 질투를 폭발시켰다. 특히 지호가 제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은 그녀를 미치게 했다. 지호는 제인의 따뜻한 손길에 점점 더 의지했고 어머니인 강세리에게는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자신이 가족에게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곧 증오로 변했고 그 증오는 위험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제인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강세리는 그녀 뒤를 따랐다. 순간적인 충동 속에서 강세리는 손을 뻗어 제인을 세게 밀었다. 제인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쿵, 쿵, 쿵. 무거운 충격음이 집안을 울렸다. 제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세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 대신 두려움이 가득했다. 제인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녀의 행동이 드러날지도 몰랐다.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제인은 놀랍게도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황기찬의 배신, 아버지의 죽음, 녹음 파일에 담긴 진실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선명해졌다. 그러나 제인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의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녀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고 믿었다. 제인은 그 믿음을 이용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인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몰래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황기찬, 강세리, 심지어 지호까지도 깊은 잠에 빠졌다. 집안이 고요해진 순간, 제인은 조용히 황기찬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황기찬이 항상 그 노트북을 곁에 두고 절대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성공적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그녀의 예상을 넘어섰다. 공금 횡령, 돈 세탁, 심지어 경쟁사와의 불법 거래까지. 황기찬의 모든 범죄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인은 침착하게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황기찬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하지만 제인은 그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 하룻밤 만에 완성되었다. YL 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황기찬은 회장직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강세리는 충격 속에서 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재인이 기억을 잃은 척 연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나치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세리야.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강세리는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가 모든 것을 망쳤음을 깨달았다. 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잃은 모든 것. 하지만 이제 그녀는 YL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고 진실을 되찾은 여전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YL그룹의 주주총회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황기찬의 해임과 체포 소식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언론은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재인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틈이 없었다. 그녀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강규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금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재인아, 이걸 지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YL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황기찬의 충성스러운 측근들, 그의 비밀을 공유한 이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음모의 실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인은 결심했다. 그녀는 YL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아버지의 꿈이었던 깨끗한 기업을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황기찬의 오른팔이었던 최상민 이사였다. 최상민은 황기찬의 범죄를 묵인하고 심지어 그의 돈 세탁과 불법 거래를 도운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도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재인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재인은 비밀리에 김도윤과 정호성을 만났다. 어두운 카페의 구석 테이블, 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김도윤은 서류 더미를 꺼내며 말했다. 최상민 이사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황기찬과 연결된 비자금 흐름이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그의 사무실에 잠입해야 합니다.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최상민은 교활해요. 황기찬이 무너진 지금 그가 모든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사회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을 먼저 분열시켜야겠네요. 최상민이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리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최상민의 핵심 측근인 박지영 상무를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박지영은 YL그룹의 재무를 담당하며 황기찬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직원처럼 보였지만 재인은 그녀가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지영은 황기찬의 범죄에 깊이 연루된 만큼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터였다. 재인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뒤 재인은 박지영을 비밀리에 만났다. YL그룹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레스토랑에서였다. 박지영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강재인 회장님, 갑작스럽게 왜 저를? 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박지영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내역이었다. 이건 뭔가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무님,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신 설명할까요? 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박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기찬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누구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재인의 손에 이미 그 증거가 있었다. 재인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의 상무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저와 함께 최상민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는 거죠. 박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재인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박지영의 협조로 제인은 최상민의 사무실에 잠입할 기회를 얻었다. 한밤중 YL그룹 본사는 고요에 잠겨 있었다. 제인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지영이 건네준 최상민의 사무실 열쇠가 쥐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책상 위에는 최상민의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제인은 빠르게 노트북을 열고 암호를 입력했다. 박지영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그녀는 단번에 시스템에 접근했다. 화면에는 황기찬과 최상민이 주고받은 이메일, 비자금 계좌 내역,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인은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 증거는 최상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YL그룹 내부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무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제인은 즉시 노트북을 닫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며 최상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누가 여기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인은 숨을 죽였다. 최상민은 방 안을 둘러보며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하지만 최상민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제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USB를 챙겨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제인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최상민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제인이 단상에 서서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스크린에는 그의 범죄를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들이 펼쳐졌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최상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강제인,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제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조작. 이 이메일, 이 계좌 내역 전부 당신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최상민 이사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상민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는 경찰에 끌려가며 제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제인은 그저 담담히 그의 퇴장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또 한 단계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인은 최상민의 체포 이후 YL그룹의 모든 계약과 자금 흐름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황기찬이 해외에 숨겨놓은 또 다른 비자금 계좌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계좌는 강세리의 오빠, 강민혁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혁은 강세리의 도피를 도운 인물로 제인이 기억을 되찾기 전 그녀를 감시하며 황기찬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자였다. 제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혁은 해외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제인은 그를 찾아내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하기로 했다. 그녀는 김도윤과 정호성을 다시 불러 모았다. 민혁을 찾아야 해요. 그자가 가진 비자금은 우리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그의 계좌가 움직였어요.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제인은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혁의 최신 위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스위스의 한 호화로운 호텔. 강민혁은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 있었다. 제인은 호텔 로비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제인. 어떻게 여길? 제인은 차갑게 웃었다. 민혁 씨, 도망칠 곳은 없어요? 당신이 내 가족에게 한 짓, 이제 갚아야 할 때예요. 그 순간 인터폴 요원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강민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USB에는 황기찬의 마지막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제인은 그 USB를 손에 쥐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아버지의 꿈을 더럽힌 모든 것이 끝났다. YL그룹은 제인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녀는 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주주들은 그녀를 새로운 리더로 인정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제인은 여전히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가족, 신뢰, 그리고 그녀의 순수했던 과거.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빠,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다. YL그룹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고 있었다. 강재인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YL그룹은 이제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계로 뻗어나갈 더 큰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되살려야 했다. 부패로 얼룩진 YL그룹을 깨끗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황기찬의 잔재는 여전히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녀를 노리는 적들은 그림자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제인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YL그룹의 해외 지사를 점검하기로 했다. 황기찬이 비자금을 숨겼던 스위스 계좌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김도윤과 정우성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그녀의 충실한 동맹이었지만 이번 싸움은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다. 제인은 해외 지사 중 하나인 홍콩 법인에 주목했다. 그곳의 대표, 이건우는 황기찬과 오랜 동업자였고 그의 손에 YL그룹의 비밀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홍콩에서의 탈출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인은 귀국 후 이건우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했다. 하지만 이건우는 이미 그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인의 호텔방에 침입자가 나타났고 그녀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 모든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YL그룹의 주주들을 설득해 이건우를 해임하고 그의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이건우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네트워크는 하나둘 무너졌다. 하지만 제인은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며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쫓을 것이다.